성장하는 아이, 걸음걸이가 달라졌거나 성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 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화정형외과 질환들은 어른과 달리 뼈가 계속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할지 예측을 하고 그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오늘 닥터 DJ에서는 소화정형외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덟 살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리고 난 후 무심코 보다가 다리를 절뚝거립니다. 다친 곳은 없어 보이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이한테 물어보니 엉덩이 통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기도 감염이라든지 중이염 이런 가벼운 바이러스성이라든지 세균성 호흡기 질환이 있은 후에 그거의 2차적인 반응으로 고관절에 활액막에 물이 차는 거죠, 관절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이제 생겼다 좋아진다 해서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아이가 이제 잠에서 깨서 아파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흔한 경우는 쩔뚝거리면서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도 있고, 좀 5세 이상의 말을 좀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치료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개의 경우 보존적 가료를 시행하며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체중 부하를 가하지 않고 침상에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일주일이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일부 환아에서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 등을 이용하여 대증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5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3개월 전에 방아쇠 소지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심한 통증을 느끼지도 않고 크면서 자연 회복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집에서 엄지를 펴주는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사실 마사지를 한다고 해서 방아쇠 수지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마사지를 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이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고,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 안 하고 경과만 관찰해도 사실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좋아지는 것까지 못 기다리거나 아니면 수술이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살 바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서 해결을 한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아쇠 소지란 무엇인가요? 방아쇠 수지란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선천성 수부 기형으로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인대 이상으로 손가락을 구부려져 잘 펴지지 않거나 딱 한 소리가 나는 느낌과 함께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이 병변 부위를 통과하면서 심한 마찰이나 통증이 느껴져 움직이기 힘든 경우에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찰이 일어나는 부위에서 주로 아침에 뻣뻣한 느낌이나 방아쇠 현상을 느낄 수 있고, 아픈 손가락을 손등으로 눌러주는 동작을 하는 경우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간혹 결절이 만져지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 손가락이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아정형외과에서 주로 보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흔하게 방문하는 질환으로는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방아쇠 수지와 더불어 성장통, 회전변형, 그리고 각변형 등이 있겠습니다. 성장통은 약 소아의 3분의 1에서 경험하는데 주로 심하게 신체 활동을 한 날, 낮보다는 저녁에 통증을 호소하고, 성장통의 경우 대개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사라지나 성장통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 하지 변형, 평발, 족저근막염 등등의 질환이 있기에 다양하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장통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국소 부위의 찜질, 마사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전 변형은 안짱걸음과 같은 보행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회전 변형 중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 이하로 대개는 단순 경과 관찰로 성장하면서 저절로 좋아지므로 성급한 치료를 시작하기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진료할 때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를 통해서 회전 변형의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른 골격계 질환이 의심되진 않는지, 선천성 질환과 동반된 변형이 있는지,
변형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다른 치료법 없이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회전 변형의 원인으로는 무릎을 꿇고 앉거나 W자 모양으로 앉는 등 잘못된 앉은 자세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변형은 흔히 오다리, X다리 등으로 불리는데 태어나서는 전부 오다리 모양으로 태어나서 만 4살이 됐을 때에는 X자 다리로 되기 시작해서 6세에서 7세경에 성인의 하지 모양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유아의 각변형은 초기에 정상적인 오다리와 관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아정형외과 질환 치료를 미룬다면 해당 부위의 통증과 불편함이 지속되어 다양한 성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소아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닥터 DJ 오늘은 소아정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